네, 1월 9일 화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조금 아쉬워요. 네.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딱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할 시간이니까 커피 마시면서 힘을 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장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네, 오늘 미증시가 제법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기대를 했는데 오늘 하필 또 삼성전자가 4분기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네. 이제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많이 못 미쳤어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이 좀 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던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이제 윗꼬리를 조금 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흐름이 조금 둔탁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를 어떻게 요약해 오셨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 네. 모든 분들이 하나는 예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네, 뭐 빠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어쨌든 시장의 지금 종목들의 흐름은 매우 탄력적으로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앞서 우리 생쇼 이제 김동호 매니저님도 이제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움직이고 맞아요. 막 로봇이 움직이고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급등하고 하루만 해도 지금 이 섹터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두더지 잡기 식으로 쫓아다니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쵸. 길목을 항상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키워드를 같이 한번 제가 풀이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다시피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예요. 오늘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좀 하면서 미증시의 단연히 이제 주인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상 최고가 경신한 이유가 이제 새로운 이제 GPU를 또 공개를 했고 2분기부터 이제 중국향 매출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칩들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엔비디아가 6% 넘는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환산 기준으로 시가총액 1,700조 원을 이제 돌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동반해서 이제 AMD라든지 인텔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ARM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강하게 급등을 좀 하면서 미국은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쉽게 우리 시장은 오늘도 디커플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이제 키워드 제시할 때 이렇게 제시해드렸던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 말씀드리고 또 엔비디아 이런 이제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두 번째 또 엔비디아는 다른 차원에서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AI 신약 개발, 작년에는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면 올해는 이 AI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종목을 한 서너 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종목 중에 벌써 2개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지수보다는 이런 이제 개별 테마나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과 그리고 AI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또 엔비디아라는 키워드 제시해드렸고 마지막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조금 뼈아픈 대목이에요. 네. 삼성전자의 이제 어닝 쇼크.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업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이제 1% 정도 밀려버리잖아요. 엔비디아도 급등했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가 갭상승 출발했다가 음봉 맞고 이렇게 뒤로 밀려버리니까 아무래도 다른 소부장 종목들도 투자 심리가 이제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전에 올라가던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상승폭을 대부분 또 반납하고 있는 좀 아쉬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이미 작년 실적 다 지나간 실적이고요. 원래 4분기는 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경향들이 있고 특히나 메모리 쪽은 어쨌든 흑자 전환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성공을 좀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전 쪽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실적 발표가 좀 되면서 예상 컨센서스 대비 20% 정도 이제 좀 미스가 남거든요. 근데 올해 결국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는 동력은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차세대 AI 가속기와 관련된 부분들, AI 반도체 칩, 메모리 업황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실적은 이미 과거 데이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 한번 요약해봤고요. 앞서 오후장 그 대비 전략을 말씀해 주실 때 빠른 순환매 장세 안에서 뭔가 두더지 잡듯이 오르는 애들 막 네. 추격하기보다는 좀 길목에 좀 미리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종목과 섹터를 네네. 준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투자 전략일까요? 오늘 오후장 레시피까지 세워주실게요.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이번 조정도 기회였다.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좀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런 한 줄 레시피를 제시해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 결국 기회였다. 아, 맞아요.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AI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로봇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장 섹터 종목들이 지난주에 조정을 받을 때 차분하게 좀 매수를 좀 해놓으셨다면 나름대로 이제 알찬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장중 눌림목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오전장에 코스닥 시장에 거의 한 2천억 가까운 순매수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코스닥 지수가 음봉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오후에 충분히 다시 이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도 중소형 성장 섹터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로봇, AI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조정도 결국 기회였다.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한번 성장 섹터를 담아보자라는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12월 5일에 편입했던 가온칩스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때 46,400원에 편입을 했는데 벌써 수익이 거의 한 40%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오늘 63,600원까지 6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네. 계속 들고 가봐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을 네. 내볼까요? 일단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신규도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미국장 주인공은 엔비디아하고 이제 ARM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팹리스 기업들의 이제 좀 강한 상승세가 충분히 이제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은 가온칩스가 아직 이제 가열 예고 딱지가 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지난번에 이제 수주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한 2주 가까이 결국에는 요 박스권에서 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단으로 이제 좀 수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57,000원에서 56,000원 정도 가격 준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 AI 반도체 이슈 오늘은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좀 눌렀습니다만 하루 쉬고 내일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전에 차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단기 목표가 한 6만 5, 6천 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도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라든지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가온칩스를 포함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가치가 올해는 점점 더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한 6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가 12월 28일에 편입했던 ABL 바이오를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눌렸다가 오늘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할까요? 작년 연말 마지막 거래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쪼르륵 좀 미끄러졌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오전장 제가 원고를 넘겨드릴 때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이제 섹터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심시간 이후에 GI 이노베이션이
3조 원대 규모의 뭐 기술 이전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거의 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점심시간 이후에 아주 강한 이제 거래가 좀 붙으면서 상승폭이 커졌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시작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세론 뉴스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미 지난주에 선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세론 뉴스를 걱정해야 되지만 이미 일주일 가까운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LBL 바이오 차트도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미 선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21선 눌림목 오늘 딱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테오젠 차트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알테오젠도 이미 지난주부터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단기 반등이 들어오면서 오전장에 한 7, 8% 정도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JP모건 관련해서 세론 뉴스와 관련된 이제 우려들은 이미 바이오테크 기업들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제약 바이오 기업 매수 타이밍을 이제 한번 노려보실 만한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저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성장주를 꼭 담아봐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 정말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9,310원 현재가로 맥스트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급등을 하는데 이게 네. 너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종목을 맥스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또 무료 방송 시간에 이런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결국에는 메타버스와 이 XR 기기로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라고 보거든요. 네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공개가 되면 가장 먼저 시장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목은 애플 비전 프로를 만들 때 어떤 부품사들이 부품을 공급했느냐. 카메라 렌즈는 국내 LG 이노텍,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소니. 네. 그 외에 나머지 부품들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겠죠. 네. 근데 이 비전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운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았는데 과연 비전 프로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뭘 할 거냐는 거죠. 게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영화 감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XR 공간, 3D 입체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다른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맥스트라는 기업이에요. 자체 개발 이제 XR 엔진을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AR 솔루션이라든지 AR 콘텐츠 플랫폼 등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에 이제 기술 특례 요건에 이제 충족이 좀 돼가지고 21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메타버스라든지 AR, XR과 관련된 특허를 무려 20건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6건, 미국에서 무려 4건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달 CES에서 바로 이 맥스트라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XR 기기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 XR 기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를 아마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 이런 많죠. 기대감이 좀 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CES만 놓고 본다면 애플은 CES에 참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CES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맥스트가 이런 XR 기기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하고 맥스트 제가 차트 2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어저께는 맥스트가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고 오늘은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이 오전장에 25% 가까운 어마어마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물론 XR 기기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무려 86,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이 최근에 8,900원까지 빠졌어요.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였고 맥스트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을 때 48,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5,300원까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워낙 많이 빠져있는 자리에서 단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를 제조하는 XR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CES에 참가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면서 먼저 급등한 종목들 말고 그동안에는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AI 솔루션, 그리고 AI 의료기기, 그리고 AI 신약 개발 기업들, 그리고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제법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 위치가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월봉 차트 보여드린 걸 보시면 워낙 많이 빠져있는 낙폭 가대 구간에서 지금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신호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원 정도 일단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8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XR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맥스트까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도 한번 공개해볼게요. 네. 왠지 제약 바이오일 것 같은데. 맞아요. 맞잖아요? 제약 바이오와 오. AI가 결합된 융복합. 저는 올해 이 네. AI와 제약 바이오 기술이 결합된 산업이 그야말로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온 이유는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진한 이제 주가 흐름을 좀 겪었는데 작년에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것과 거의 비슷한 스토리로 AI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저는 올해 시장에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후보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15,100원 현재가로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신테카 바이오를 가장 네네. 먼저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 신테카 바이오가 AI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5년 연속 적자였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도 적자가 좀 나오면 아무래도 좀 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신테카 바이오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파로사이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계시는 기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드렸던 보로노이라고 하는 기업이 원래는 작년에 보로노믹스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거든요. 네. 신테카 바이오와 보로노이 그리고 파로스아이 바이오의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로 보로노이는 그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임상에 진입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파로사이 바이오 역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 회사는 이미 기술 이전까지도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파라사이 바이오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이제 전문적으로 후보 물질들을 발굴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이 PHI-101하고 PH501인데요.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이미 미국 FDA에 희귀의약품에 이제 지정이 좀 됐어요. 희귀의약품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임상 시기를 상당히 좀 단축시킬 수 있고 효과에 따라서는 조기에 상용화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그 후보 물질이 시판 허가가 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파로사이 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대미문의 이제 업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토대를 올해 충분히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PH201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유한양행에 이미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공동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 자체가 사실상 후보 물질 발굴의 성과를 이제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면 8월, 9월 달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고점 대비 지금 40%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예요. 오늘 박스권 상단 15,500원을 뚫어내는 시도가 좀 나오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3,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AI에 결합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오늘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또 밴드를 개설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녹색 밴드에 제가 실시간으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많은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녹색 밴드 김영민 매니저 밴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